세계의 절반 여성들이 말하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리당 달서구 지역위원장이면서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특별한 격식 없이 편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라고 해서 정말 편안하게 준비를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초대를 하셨는데 제가 할 얘기가 정말 없다. 지역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내가 정치 이야기 말고는 할 얘기가 정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좀 나름대로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거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라고 해서 그 여성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다고 했는데 제가 뭐 엄청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다른 걸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치를 하게 됐는가를 조금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지난번 이제 제가 출마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리했던 글도 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동네에서 그냥 주민들 모아놓고 두런두런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같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 뭔가 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정치인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주는 부담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여성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오니까 조금 더 뭔가를 새롭게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정치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불신이 많으시잖아요. 예, 지금도 국회에서 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끼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달가운 모습이 아닌 또 반기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은연중에 생기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저 또한 예전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당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2년, 11년도 달서구 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사무국장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평범한 당원으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시작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출마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 출마를 또 한 세 차례 정도 출마를 하게 되는 이력을 이제 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좀 앉았는데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거창한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더 좋은 말은 엄청 많은데 참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의 대답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쭉 돌아보니까 몇 가지 사례가 좀 생각이 나서 그렇지 내가 이 이유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라는 답을 개인적으로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영천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대창이라는 영천 대창 사리 이동이라는 정말 작은 동네인데 어릴 때는 학교를 가더라도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더라도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려면.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전화기가 동네에 없어서 이렇게 비가 와서 소풍날인데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 연락이 우리는 도시락 싸서 김밥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 중에 이제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오늘 소풍이 취소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꼴짝이었나 싶긴 한데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아 되게 좀 외진 곳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대가 넘어서 갔더니 뭐 도로도 잘 닦이고 학교도 금방 가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걸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5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면 꼭 그리고 싶은 풍경이 하나 있거든요. 어린 나이긴 했지만 제가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고 제가 작년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가정 실습 시간 가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농번기 때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 일을 하고 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쯤 집으로 가는데 작은 언덕길을 이렇게 하나 넘어서 집으로 가면 저의 기억은 언덕을 넘으면 큰아버지 집이 보이고 그 옆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름다운 이 시골 풍경이 그려지는데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고 이런데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는 그 장면도 있긴 한데 그때 맡은 냄새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골 냄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냄새인 것 같아요. 네네, 군불 때는 느낌. 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냄새가 묻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한 번도 시도한 적은 없는데, 한 번씩 그 비슷한 그림을 볼 때마다, 아, 저 그림에서 그때의 냄새가 나나? 뭐 냄새라는 표현보다 향기라는 표현이 나을까요? 하여간 그 향이 나나? 이런 걸 한 번씩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은 좀 잘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에게 어린 시절의 시골은 되게 아름다운 시골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싸운 기억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셨겠지만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들은 늘 농번기가 끝나면 싸우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추수를 해서 아버지는 이제 이게 수미하러 가시고 수미하러 갔다 오시면 늘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셨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또 엄마는 투닥투닥 이렇게 언쟁을 벌이시고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것이 뭔지도 몰라서 다 웬만하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는 즐겁게 친구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 7명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즐겁게 동네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시골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정말 어른들한테는 정말 큰 시련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련이 우리 집에도 존재를 했었고, 그게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들이 다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아봤자 고만고만하게 잘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그때 엄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싸우셨을까? 그런 상황이 없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판단을 하셨죠. 5학년 때쯤 돼서, 아니, 더 이상 여기서 살아서는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이제 가는 날도, 저는 바로 전날 이제 이사 간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시골이긴 했지만,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부모님들의 그 싸움이 상처기도 한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농한 친구들도 있고, 뭐, 성주나 아니면 상주, 그리고 뭐, 청송, 이런 데 영주, 이런 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하고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크게 진짜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넉넉하게 살고 있다라는 평을 잘 못 듣고, 저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정서적인 뿌리가 그 시골에서부터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도 농사 짓는 거 좋아하고, 물론 힘든 거는 잘 못하는데, 시골 농활 가는 거 있잖아요. 농활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그 기억으로 있었던 그 한 부분을 언제까지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기억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또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저의 주변의 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농촌이 정말 여유있고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으셨는데 도시로 이사를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사를 오셨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콩나물 공장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식당에도 배달을 하고, 식당의 배달 수요를 다 못 맞추면 그걸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노점에서 팔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많이 나긴 합니다. 뭐,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이제 시장에서 콩나물을 엄마하고 같이 팔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어쨌든 어린데 마음이 좋으니까 팔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지나가면서 막 수근수근하고 지나가는, 그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뭐 자기 엄마랑 같이 내 친구인데 엄마랑 콩나물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되게 부지런을 하시면서,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되게 부지런을 하시다 보니까 뭐 고생을 해서 콩나물 공장도 계속 하시고, 그 번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장사도 뭐 이것저것 하셨어요. 식당도 하시고 시내에서 뭐 호프집 비슷한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 어쨌든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두산 오거리에 있는 그다란 소고기집을 하나 냈습니다. 예당이라고 두산 오거리에 큰 소고기집을 하나 냈거든요. 그때 모은 전 재산을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권리금으로 드리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어쨌든 큰 모험을 한 거고, 그래도 조금 이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뭔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그 인근이 뭐 재개발이 된다 이런 소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만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억을 권리금으로 주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뭐 고만고만하게 막 억수로 떼돈을 벌 만큼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 이게 정리할 거 정리 쭉 하고 나니까 부모님 수중에 5천만 원이 딱 남은 거예요. 그 돈을 다 이렇게 소진시켜버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잘은 몰랐지만 뭐 아는 변호사들이 있으면 수소문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걸 적용받지 못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어떻게 뭔가 새롭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망한 거죠. 집이 망했고, 그 5천만 원으로 동생은 다시 이제 그 이제 그 식당을 하나 차렸지만, 그것 또한 북구에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자영업이 이제 한창 안 좋을 때다 보니까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아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을 닫게 되고, 지금은 동생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되게 어린 나이도 아니긴 했지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너만데 해코지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살아오셨는데, 이 사회 제도가 그렇게 살아온 부모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거리로 내쫓아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 보고 되게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운동한다고 막 다니면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적인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장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집안에 뭔가 경제적인 것을 뭘 보태야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믿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를 바꾸신 거예요. 기독교로. 예.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뭐 천주교 믿어보면 안 될까 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신 적이 있을 만큼 그쪽은 뭐 눈길도 안 돌리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엄청 힘드셔가지고 한동안은 금강경을 억수로 열심히 외우시고 또 한동안은 뭐 뭘 하고 억수로 불교 관련된 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시더니 막 어느 날 차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누가 갖다 놓으신 건 줄 알고 했더니 어머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해서 뭐 나쁘게 빠지셨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정말 그러니까 몇십 년을 믿어왔던 종교를 바꿀 만큼 그 상황이 되게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나 우리 사회 제도가 최소한의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당시 임대차 법이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또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와 법이 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와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저쪽에 어디 근처에 부모님 그냥 살고 계세요. 같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장사를 하시진 않지만 네, 아버지는 이제 소일거리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희 인생도 가정사 인생을 보면 되게 순탄치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저는 어쨌든 가정도 이제 그랬죠. 뭐 그렇다고 억수로 불운하진 않았습니다. 뭐 되게 뭐 제가 소녀 가장처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운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자영업자 가족 그러니까 어쨌든 동생도 장사를 하고 있고 부모님도 장사를 했고 자영업자 가족인데 코로나19를 보면 이게 문 닫는 집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인동 저 술집 골목 그 일대로 가면 정말 수시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바뀌는 집들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을 보면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장님이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분들한테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저의 이제 그 자영업자 가족으로서의 저의 여러 가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관장님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청소년들 운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화여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딱 갔더니만 여름에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회장 언니께서 그 부통수업 자율학습 폐지 투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가 학교로 운동장으로 나와서 경화여고 좀 심했었거든요. 월초 월중 이제 주초 주중 주말고사를 치고 월에 한 번씩 시험을 치고 시험 저기 그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치고 이렇게 정말 시험을 많이 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수업도 자율학습도 되게 빡시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회에서 1학년 때 보통 수업 자율학습 폐지 싸움을 세게 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때가 89년도였거든요. 89년도 고2 때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화여고에서 여중여고에서 6분이나 해직을 당하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해직을 당하셨어요. 그래가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는 그 학생회의 기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선생님들 못 보는 데에서 뭐 막말로 세게 싸웠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중간고사 그 여름에 치는 중간고사도 다 거부를 하고 시험 안 치고 시험지가 들어오더라도 좀 더 복도에 나가서 뭐 아침 이슬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데모를 했었어요. 데모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데모도 하고 또 학교에 들어왔던 선생님들이 이제 끌려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뛰쳐나가서 선생님 잡고 막 이렇게 했던 시기를 보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시대의 변화잖아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 89년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고등학교 현장 안에서도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고 고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시기를 저도 같이 겪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1학년, 2학년을 거치다가 고3 때 친구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김수경 우리 열사라고 부르는데 동기인데 1, 2학년 때 전교조 투쟁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전교조 투쟁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고3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는 이제 고3 때만 조용하면 너는 대학 가면 된다. 제발 고3 때 아무 일 없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교조 선생님 해직되신 전교조 선생님의 반의 실장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해직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마다 뭐 핀잔을 준다거나 교무실로 부른다거나 이런 게 좀 빈번했었고 그날따라 이제 친구와 같이 교문을 나가는데 다 전부 다 실내화 신고 교문을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체육 선생님이 불렀는데 이분을 못 들은 척하고 나갔다. 그 친구 어쨌든 학교 안에서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학생회장 출마를 저희하고 같이 도모도 하고 학생회 총무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친구를 붙들어서 뭐 친구들이 많이 보는 상황에서 좀 구타도 일어나고 같이 맞은 친구가 실신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유서를 남기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 유서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그 전교조 선생님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고 떠났어요.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그때 당시는 한 일주일쯤 되니까 다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에 자기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이런 게 또 다 적혀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전교조를 지지한 것이 제가 된다면 떳떳하게 법정에서 그 죄값을 받고 싶습니다는 게 마지막에 덧붙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국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대구로 오셔가지고 뭐 집회도 하고 그 수경이 위령제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었거든요. 저는 저의 인생이 지금 이제 내년이 50인데 제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그 3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을 생각을 하면 중고등학생 생각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에게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의 의무만을 저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행복을 담보 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청소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면서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당당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 청소년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 정도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뭐 대학은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 단체에서 20살부터 진짜 40살까지 20년까지 청소년 단체에서 애들과 같이 뭐 캠프 다니고 봉사활동 다니고 뭐 농활 다니면서 농민들 이야기하고 뭐 온갖 이제 그 뭐 삶의 현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냥 녹록하지 않고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부터 먼저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크게 작게 많이 하고 다니면서 20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10대들을 보면 18세 선거권이 좀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3 정도도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 연령이 계속 낮춰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그들이 입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당시에 자만한 것도 있었겠지만 저 또한 고등학교 때 나는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지금도 청소년들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인 가구예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이고
1인 가구이자 여성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 여기 상인 이동에 원룸에서 살고 지금은 도원동으로 이사를 가서 도원동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1인 가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냥 두려워요. 혹시 내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원룸에 살 때는 제 앞에 누가 남성이 같은 원룸에 살 수 있잖아요. 앞에 누가 들어가면 왠지 뭔가 물건 잊어버리는 거 찾는 것처럼 뭐 딴짓을 하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제가 따라 들어가고 한 번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어쨌든 공동 현관 비번을 알게 되고 뭐 들어왔을 때 집에서 뭐 내가 혼자 있다는 걸 혹시나 눈치챌까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이 없고 들어올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늘 이제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안전적인 문제에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밤늦게 뭐 술을 한잔하고 귀가를 하더라도 택시를 타면 꼭 후배가 이 번호판을 찍어서는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게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전하게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늙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불안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상에서 늘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저의 현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서. 그나마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그나마 거기에서의 오는 불안감은 조금 덜한데 여전히 배달 음식을 시키지는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예, 시키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을 감추고 그러니까 감춘다기보다는 애써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사례 저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겪은 단편의 이야기는 경험치에 있어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고 그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뭐 어떻게 보면 길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정치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에서 부모님이 가난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청소년 시절에 그 먼저 간 친구처럼 그런 학교 현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혹도 망하더라도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어서 좀 최소한의 좌절하지 않고 최소한의 힘든 경험을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리고 뭐 1인 가구 여성으로서 불안하지 않고 진짜 안전하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중요한 인생의 고비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나의 후세대 나의 미래 세대들은 내보다는 최소한 적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이런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특히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하는 건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과 함께 여성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여성 정치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만한 얘기가 좀 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여성 정치인은 심상정 의원밖에 잘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의원들은 제가 직접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논의를 해본다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좀 풍부하게 말씀을 드린 사례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 정치인 하면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57명만 여성 정치인이고 그거는 전체의 19%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 국회의원보다는 한 2%가 늘긴 했는데 여전히 전체 OECD 국가로 봤을 때 OECD 국가가 총 29%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10% 정도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단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 정치인이 많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는 남성 정치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정치인 한민정, 정치인 뭐 누구 이렇게 여성들은 이야기하자면 여성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수식어를 단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상 또 내 삶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 앞으로는 여성 정치인이 더욱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우리 정의당의 가치를 많이 표현하고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청년들의 정치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켜 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잇는 다음 여성 정치인을 키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하지만 여성 정치인을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의 청년 정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의당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잘 정치할 수 있는 청년들로 만들 것인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에서 많이 정치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만들어주는 과정이 저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안에서 청년 정의당을 당 안에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구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저의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정치인 한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불렸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성 정치인 이런 수식어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 변화로 인해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정치를 잘했을 때 여성 정치인 한민정이라는 수식보다는 정치인 한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고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험이 많이 없어요. 정치의 경험. 2011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뭐 좀 덜 됐잖아요. 10년이 덜 됐는데 하면서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정치라는 영역이 쉽지는 않고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쉽지도 않고 그리고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소수 정당이 또 국민들한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게 발품을 팔아서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존재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 자체만을 넘어서서 확장을 하는 것이 또 저희 정의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음은 아까 저의 이제 일생을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나름의 주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이 달서구 안에서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그걸 잘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정치인 한민정 참 멋있다 이런 평가를 받길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